타이타닉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평생 숨겨온 이야기, 아무도 몰랐던 충격적인 실화.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북대서양 한복판,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배가 거대한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다큐멘터리로도 수없이 다뤄진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잘 아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잭과 로즈의 사랑 이야기, 침몰하는 배 위에서 끝까지 연주한 악단,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태운 구명보트. 근데 오늘 스톨스픽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영화에도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았던 살아남은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았다는 게 오히려 지옥이 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는 영국 사우샘프턴을 출발했습니다. 길이 269m, 무게 52,000톤, 탑승객과 승무원을 합쳐 총 2,224명. 당시 언론은 이 배를 이렇게 불렀어요. 절대 침몰하지 않는데 1등실 승객들은 하루 숙박비만 오늘날 돈으로 수천만 원을 냈습니다. 개인 욕실, 수영장, 레스토랑, 도서관까지 바다 위를 떠다니는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그 배가 4일 만에 바다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40분 막루에서 빙산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배를 돌리려 했지만 269m짜리 거대한 배는 충분히 빠르게 방향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빙산이 선체 우측을 길게 긁으며 6개의 방수구에게 균열이 생겼어요. 배는 설계상 4개 구에까지만 침수돼도 버틸 수 있었는데 6개가 뚫린 순간 침몰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선장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명령을 내렸어요.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구명보트에 태워라.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타이타닉에는 2,224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고작 700명 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절반도 살릴 수 없는 구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구명보트가 내려줄 때 많은 보트들이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내려갔어요. 정원 65명짜리 보트에 20여 명만 타고 내려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이 배가 진짜 침몰하겠어? 작은 구명보트보다 거대한 타이타닉이 더 안전해 보였던 거죠? 그 판단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새벽 2시 20분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두 동강나며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하 2도의 차가운 북대서양 바다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떨어졌어요. 그 차가운 물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은 고작 30분이었습니다. 구명보트들은 가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사람들이 무서웠던 겁니다. 살려달라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보트에 달라붙으면 보트가 뒤집힐까 봐요. 결국 1,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차가운 바다에서 사망했습니다. 710명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을 기다린 건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살아남은 성인 남성들. 당시 사회 분위기는 이랬어요. 남자라면 여자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배와 함께 죽었어야 했다. 실제로 살아남은 남성들은 언론과 사회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비겁하게 살아남은 자,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구명보트를 탔을 것이다. 사실도 아닌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어요. 타이타닉 선박회사의 대표 브루스 이스메이. 그는 구명보트에 탑승해 살아남았어요. 뉴욕에 도착한 순간부터 언론이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배의 주인이 승객들을 두고 도망쳤다. 그는 죽는 날까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어요. 1937년 사망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날의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생존자들이 있었습니다. 타이타닉에는 중국인 승객 8명이 타고 있었어요. 그중 6명이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이들은 뉴욕에 도착한 지 24시간 만에 강제로 추방당했어요. 당시 미국에는 중국인 이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거든요. 타이타닉 생존자라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뉴욕 시민 4만여 명의 환영을 받으며 도착했는데 이 6명은 조용히 추방됐어요. 역사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이들의 이야기는 무려 100년이 지난 2020년에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인 생존자 호소노 마사부미. 그는 구명보트에 탑승해 살아남았어요. 일본에 돌아온 순간부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남자가 왜 살아남았냐? 비겁한 자. 그는 직장에서도 쫓겨났고 죽는 날까지 타이타닉 생존자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았어요. 가족들도 그의 죽음 이후 한참이 지나서야
그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번엔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었던 존 제이콥 에스터 4세, 임신 6개월이었던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웠습니다. 여보, 사랑해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배에 남았어요. 타이타닉 열첩에 살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됐어요. 메이시 백화점 창업자 이지도 슈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남편은 아내를 구명보트에 태우려 했어요. 아내가 거부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저도 함께 가겠어요. 세상 어디든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두 사람은 갑판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살아남은 생존자 이야기. 바이올렛 제소. 그녀는 타이타닉 침몰에서 살아남았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타이타닉의 자매 함선이었던 브리타니코 침몰에서도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 함선 올림피코에서 충돌 사고도 겪었습니다. 세 척의 배에서 모두 사고를 겪고 살아남은 여성.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어요. 미스 불침몰. 그녀는 이후로도 오래 살다가 83세에 자연사했습니다. 타이타닉 생존자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은 밀비나 딘이라는 여성이었어요. 사고 당시 그녀의 나이는 고작 2달이었습니다. 아기였던 그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평생 타이타닉 생존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말년에 타이타닉 관련 기념품과 영화 판권비를 요양원 비용으로 써야 했습니다. 2020년 그녀는 97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타이타닉의 마지막 생존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514명이 사망한 그날의 사고는 살아남은 710명의 삶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고, 어떤 이는 비난을 받으며 숨어 살았고, 어떤 이는 끝까지 그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살아남는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은 후가 더 긴 싸움이었어요. 역사는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스톨스픽이 앞으로도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해요.